네, 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펜은 진하오에서 나오는 진하오 159 모델입니다. 네, 진하오 몇 모델이냐면 159 모델이에요. 159 모델. 어,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일반 만년필이랑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굉장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것도 정말 대단한 모델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하냐면 크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크기 면에서 일반적인 만년필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그죠? 두께랑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두께랑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조금 작은 사이즈의 만년필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작은 사이즈. 일단 그 커스텀 74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74가 뭐 짧은 만년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께 차이가 엄청나요. 두께 차이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을 법할 수도 있는 그 그래프 1000이라고 하는 샤프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엄청나죠. 뭐 여러 가지 한번 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터라고 하는 볼펜을 비교해봐도 두께가 엄청나죠. 굉장히 커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뭘 해봐야 되나? 컴퓨터용 사인펜? 컴사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두께가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멀티펜이랑 비교해봐도 이제 얘를 한번 치워볼게요. 멀티펜이랑 비교를 해봐도 두께에선 멀티펜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그 몽블랑에서 나오는 149 모델 있잖아요. 몽블랑 149 모델. 그거랑 거의 뭐, 그걸 그냥 뭐 카피를 해서 나오다시피 한 그런 모델인데,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약간 이건 P149를 좀 카피한 듯한 모델이죠. 이제 대신에 요 클립 부분은, 그죠? 그, 뭔가 표절이라는 표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냥 그 진하오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진하오의 그 마차 모양인가? 이런 모양이 박혀 있어요. 제 얼굴 나올 뻔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 지금 스크류 방식이고요. 스크류 방식이고 닙은 제가 진하오 X450에 투투 닙을 그냥 박아 넣었어요. 원래는 어떤 닙이 들어가 있냐면 전에 제가 그 진하오 750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죠? 750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750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요 닙이랑 똑같은 닙입니다. 네, 요 닙이랑 원래 똑같은 닙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투톤이냐 아니냐 그 차이고 닙은 똑같습니다. 그죠? 닙은 똑같아요. 가격을 만약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게 159가 아마 한 7,000원? 아니 5,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직구 가격으로 배송비 포함해서 한 5,000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5,000원 정도 나왔나? 5,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 정도 크기의 대형기인데 149 모델 그 몽블랑 149 모델의 가격이 뭐 그냥 대충 100만 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한 200배에 200배? 맞나? 지금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20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실제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닙 사이즈는 확실히 몽블랑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닙은 이게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일단 투톤을 제가 박아 놓은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원톤이 좀 깔끔하기도 한데 제가 현재 투톤을 좀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는 그 다음에 처음에 닙이 좀 불량이더라고요. 네, 일단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약간 진아오의 특징이긴 한데 피드가 좀 생각보다 피드가 생각보다는 좀 흐름이 좀 딸려요. 약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굵기가 서양 거랑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굵기가 좀 잉크 번지는 거라든지 같은 잉크를 쓰더라도 잉크 번짐이라든지 그러니까 글자 굵기는 같이 나오는데 번지는 정도가 진아오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좀 끊겨요. 글을 쓰다 보면 뭐 첫택이 일단 진아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캔 마름이기도 하고 립 마름이기도 한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네,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컬러가 진짜 많아요. 한 10가지는 되려나? 그래서 괜찮긴 한데 약간 요 진아오 450, 750, 159 같은 모델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흐름이 좀 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좀 모순적이죠. 모순적이죠. 흐름이 딸리는데 잉크는 굉장히 막 번지고 그 다음에 일반 종이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흐름에서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다른 유코닙으로 바꿔서 끼우면 된다. 뭐 굴렛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닙을 사서 뭐 갈아 끼워서 쓰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제가 그까지는 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얘는 캡을 꽂아서 사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흔들리진 않는데요. 흔들리진 않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져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헛발질이 있었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이거 하도 너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잉크를 넣어두고 컨버터로 이거 여기 닙을 적셔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수단을 썼냐면 요 닙이 싸거든요. 지나오는 닙이 요 닙, 이런 투톤 닙이라 하더라도 한 개당 1,000원 정도?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뭘 해줬었냐면 커터칼 같은 걸로 이제 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커터칼로 면도날로 하셔도 되는데 커터칼로 여기 요 가운데 요 부분 있죠. 요 구멍 있는 부분.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쓱 그어줘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싼 펜에다가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커터칼 지금 이제 제가 긁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동그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쓱 그어주시면 그죠? 쓱 그어주시면 뭐 여기에 불순물이 있다거나 잉크 채널이 또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빠져나오기도 하고 슬릿을 좀 넓힌다라고 하죠. 그 표현을 뭐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뒤부터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잉크 흐름도 조금 안정적이게 된 것 같고 헛발질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잉크가 제가 분명히 충전을 했는데도 계속 잉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컨버터니까 돌려가지고 적셨는데도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닙을 바꾸는데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뭐 진화의 필감이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별 특징이 없어요. 별 특징이 없고 닙별로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게 닙 하나가 1,000원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에 뭐 그런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사포 같은 걸로 닙 연마를 하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티핑을 일단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용으로 그 연마하는 용으로 그냥 연습하고
만드는 용으로 자기한테 커스텀 시키는 그런 용으로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450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크기죠. 크기고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처음에 450을 받았을 때도 저는 450 꽤 크다 이랬었는데 450이 1559 옆에 있으면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옆을 딱 눕혀서 보시면 얇아요, 굉장히. 450도 좀 어떻게 보면 만년필치고 무거운 편이고 꽤 묵직한 편인데 굉장히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이렇게 보셔도 조금 두께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굉장히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4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는요 위로 딱 뽕따 하는 식이고 지금 450에도 지금 450에 이 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9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여는 용이고 요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길이 차이는 무게 차이가 두께 차이가 엄청나죠. 요 지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풀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몸통에 비해서는 컨버터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그런 펜입니다. 한번 원통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확실히 크죠. 확실히 큽니다. 149 같은 경우에는 잉크 양이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피스톤 필러인데 얘는 컨버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버터 방식이라서 세척도 더 편할 수가 있고 그죠?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에 진아오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끊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몽블랑도 그 첫 획 그거 끊김도 있고 이렇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얘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개조를 해봐도 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내가 손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닙 뽑는 거는 그냥 얘는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닙 뽑아지고요. 그럼 닙을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진화호에서 유명한 숫자 시리즈니까 외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넣는 게 안 돼서 일단 750, 450, 159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라고 해봤자 그냥 외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 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450 같은 경우에는 요 삼각 그립 지금 닙이 저기 빠져 있습니다. 삼각 그립이 장단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뭐 그렇고요. 450 같은 경우에는 좀 끼워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끼우는 게 너무 힘들고 뭔가 좀 너무 무거워요. 450은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75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스탠다드하고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만년필이죠. 사실 꽂는 것도 좀 약간 밸런스는 좀 안 맞아요. 썼을 때. 이제 750 같은 경우가 품질만 좋게 나오고 마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만년필, 이건 뭐 제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이는 거긴 한데 뭐 무광 매트 블랙이 있거든요. 이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름만 해결이 되고 닙이 지금 이게 M 사이즈 닙인데요. F 촉이라든지 아니면 EF로 뭐 흐름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이 6호 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조금만 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도 사실 종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품질 따라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나게 추천은 못 드리는데 가격이 가격이니까. 아니 보면 거의 이것 한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한 애들인데 그죠? 4,000원에서 5,000원 밖에 안 한 애들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은 뭐 말 다 했죠 사실.
그러니까 중국 펜이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정도 가격대 외관이 나오는 일제라든지 서양 제품들을 보면 가격이 적어도 이제 몇만 원 넘어가는데, 요것도 전에 제가 리뷰했듯이 한 1,000원에서 2,000원대고, 아이고야, 1,000원에서 2,000원대고, 얘들도 뭐 한 5,000원대니까 한 개당 약간 품질 면에서는 약간의 질적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여러 개를 사서 한 반값도 안 되는 그런 비싼 펜들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서 좋은 품질 나올 때까지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부품 교체 수단도 엄청나게 쉽고,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이 모델은 확실히 그래도 좀 칼라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좀 싸 보이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얘들은 뭐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가격은 5,000원이고 정말 놀래요 사람들마다. 이제 제가 뭐 만난 학생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들을 만날 때도 이제 펜을 쓰고 있으면 얘들을 보여주면, 와, 니 비싼 만년필 쓰네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런데 야 이거 얼마일 것 같은데 이러면은 뭐 한 5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막 이러는데, 아니면 또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몇십만 원 하는 거 아니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야 아니다 이거 5천 원이다 이러면은 놀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외관 자체는 뭐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지나오 1호구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거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와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과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면이 좀 있긴 한데, 그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냥 외관만 봤을 때 149를 못 사겠다. 149가 근데 손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149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요걸 통해 가지고 대형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149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고 그냥 149가 만년필의 대장이라더라, 그 말 듣고 149를 바로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필도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필하러 가도 149는 시필이 안 된다는 매장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159 5,000원짜리 사셔가지고 한번 잡아보시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펜 케이스라든지 펜 파우치 혹은 포켓에 넣어다 보시고, 이렇게 한번 뭐 무게감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149를 잡아본 적은 있는데 무게감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크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이즈를 한번 수납도 해보시고 잡아보시고 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는 뭐 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립감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다 적응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뭐 딱히 두꺼워서 문제가 됐다거나, 지금 이거 안 나오죠, 그죠? 이제 나오네요. 딱히 두꺼워서 문제가 됐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두꺼워서 잡는 힘이 조금 더 약하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지나오 159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